자, 이제 인강이 다 이래. 2표용으로 시작해. 2표적으로 베라베라 표현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딱 시작하고 좀 이렇게 좋은데, 자 일단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정규분포는 지금까지 했었던 이산확률 분포랑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이산확률 변수는 뭐라 그랬냐면 셀 수 있는 유한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같은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를 했고, 자 지금부터 할 건 바로 뭐냐, 연속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해. 일단 미주쉽게, 자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 x. 쉽게 말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옛날에는 1, 2, 3 이랬거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실수, 무한개의 확률 변수를 갖는 개념. 자,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게 된다. 자, 저쪽 동네는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인 확률 질량 함수가 있다면, 이곳에는 자, 확률 밀도 함수 한마디로 설명할게. 자,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내가 미리 좀 약간 스폰데, 우리 요즘에 최근 미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분의 반대를 우리 뭐라 하면 적분이라 하는데, 적분 왜 하냐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을 해.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가 나중에 적분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그때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자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함수. 네, 넓이가 바로 뭐냐면 어떤 거에 적분이거든. 지금은 니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적어두세요. 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적분이라는 방법을 써. 나중에. 하여간 자 넓이로 적분으로 자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우리는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거야. 여기 밑에 잠깐 볼까요? 자, 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도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니네 전 교육과정에서,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어떤 한 교과서가, 비상인가? 어디 교과서가 이거를 교과서에 남겨뒀어. 교육과정 빠졌는데 그럴 수 있잖아. 옛날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솔직히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는 학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잠실고. 그러니까 얘가 그 시험지 보고 사실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내렸더니, 가르쳐줬더니 사실 시험에 나와서, 근데 이거는 지금 니네한테는 필요가 없을 거야. 시험지 갖고 오셔. 알겠지? 시험지 갖고 오시고, 시험지 갖고 오시고. 아, 맞아. 다른 사람도 갖고 오라고 내가 시험지. 언제 한번 내가 문자를 보낼게. 다음 주에 시험지 갖고 오셔라. 내가 전체 문자를 한번 쏠 테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가져 좀 오시고. 근데 지금 일단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2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배우는 내용은 아니다. 그냥 제거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니네 교과서가 나중에 이 부분을 배운다면 그때는 내신 준비할 때는 다시 한번 들어가는 학교 학생들만 살펴보시면 돼.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제외된 내용들이다. 지금 시중 문제집에 정석만 이게 남아있어요. 정석 빼고 나머지 책에는 없는데 정석이 남아있으니까 뭐 궁금하면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잠깐만.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되게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 했냐면 이항분포를 했던 거 기억나? 여기 봐. x가 될 수 있는 값들, 그것이 일어나는 확률, 저 이렇게 곱해가지고 평균 구하는 그런 막 하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야 뭔가 반복을 하는 특별한 상황을 이항분포라 하자 해서 설명했잖아? 근데 얘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도 지금 그거 했던 거랑 표현으로 되게 비슷하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 근데 정규분포 앞에 보니까 약자가요 n이에요. 근데 이 n은 바로 뭐냐면 노멀의 n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정규분포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대표로 하는 식이라고,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배재고 학생들의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들을 조사를 하든, 아니면 송파구에 위치한 어떤 학교 학생들의 점수들을, 뭐 수학 점수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그 분포의 모양들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자, 평균 애들이 많이 모여있을 것이고, 그죠?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그 확률이, 그 밀도가, 나타날 수 있는 빈도가 점점 작아지게 될 텐데, 근데 수학자들이 겁나 열심히 이 함수의 그래프를 추적을 해보려고 했었어, 추적을.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추적해 본 결과
그 식이 바로 이런 식이 되게 된다는 걸 수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는 할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배제고 학생들의 점수들을 처음에는 막대 그래프로 조사를 했지 이렇게. 근데 막대 그래프로 하다 보면 이게 인원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곡선처럼 모양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얘가들이 평균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분산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궁금해서 그럼 니네가 갖고 있는 평균과 그들의 표준 편차를 다 집어넣고 요거 3.14라는 원주율입니다. 요건 나중에 배우는 어떤 자연 상수 같은 숫자인데 집어넣으시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게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대. 자, 근데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적분인가 뭔가를 하셔야 돼. 근데 우린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배워도 니는 이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만들어 놨냐면 우리 옛날에 제곱근표, 상용 로그표처럼 요거의 넓이를 표로 싹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뒤에 나와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린 요 표를 가지고 확률 등을 계산을 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부터 몇 가지 밀치고 다시 앞에 표로 돌아올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적분, 넓이 이런 개념은 사실 필요 없고 중요한 몇 가지 용어만 확인을 하자. 자, 볼게요. 자, 정규 분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노멀한 상황, 대표적인 상황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정의는 좀 더럽게 돼 있습니다. 자,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거지같이 주어졌을 때 그 x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 해요. 근데 밑줄 치지도 마세요. 쌤이 지금 수학 한 20년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 바로 쓰라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 무슨 얘기야? 써먹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간 좀 특이한 형태로 주어진 이놈을 확률 밀도 함수로 하는 그런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 하고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자,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분산이 존재할 텐데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그 집단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 n 뒤에 우리가 왜 이항분법 b, n, p라 할 때 n 값은 시행S하고 이거는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럼 만약에 정규 분포 만약에 10,2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인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고 그래서 평균 분산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게 된다. 뭐 나머지 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자, 이렇게 노멀 강조해 주시고 평균이고 분산을 의미하게 되게 된다. 자,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 그래프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딴 건 됐고 몇 가지만 확인할게. 이게 루트 2파이에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에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시그마 제곱에 x 빼기 m의 제곱인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m축으로 x축반으로 m만큼 평이동한 거지? 만약에 x축반으로 m만큼 평이동하지 않은 이 함수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 딴 거 오지 말고 이건 봐봐. 이거 우함수지. x가 유일하게 여기 있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점점 뭐가 된다? x까지 다시 한번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평행 이동하지 않은 함수의 그래프는 x는 0을 기준으로 그 그래프가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잠깐 봐봐. 근데 아까 여기는 2라는 산수가 2.7 정도 되는 무리수라 하는데 보세요. x의 값이 점점 커지잖아. 그럼 이 값이 점점 커지겠지. 그럼 얘는 점점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x가 점점 커지면. 근데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0,1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 지수는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가 되게 되고 그래서 x의 값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 그래프의 모양은 요거와 닮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 모양이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이 이 형태의 그래프와 닮아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냐? 근데 실제 그래프는 걔를 오른쪽으로 m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0이 아니라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되고 그래서 정규분포의 그래프의 특징 당연한 얘기지만 그 그래프는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된다. 밑줄 치세요.
자, 우리 주변에 흔한 어떤 이런 상황들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그 평균을 기준으로 그 평균보다 큰 애가 반이고 작은 애가 반반 되는 자, 이렇게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또 중요한 성질. 야. 표준 편차가 크다? 그만큼 편차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자, 여기는 하얀색 그래프랑 여기는 노란색 그래프가 누가 더 편차가 더 큰 걸까요? 하얀색이 편차가 큰 거겠지? 바로 맞췄네. 왜? 애들이 평균에 많이 모여있는 노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만큼 편차가 적게 발생하는 거고 평균에서 먼 애들이 많아지는 하얀색 그래프는 평균에서 먼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표준 편차가 큰 거고 얘는 표준 편차가 작아진 거라 자, 요렇게 그림 그려주시고 예를 들자면 얘는 표준 편차가 1 근데 이런 하얀색은 표준 편차가 얘보다 큰 2다라는 자, 요 내용이 어디 나와있냐?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곡선에 나타나면서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얘기할 수 있겠다. 되겠냐?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표준 편차가 작다. 그만큼 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이렇게 평균에 모여 있는 상황이 되게 된다. 자, 이걸 우리가 바로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야, 근데 뭐 설명을 들었는데 뭔가 좀 명확한 느낌이 좀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늘상에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데 함수도 이상한 거 같고 아직 확률 밀도 함수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웃긴 건 있잖아. 집에 숙제를 하잖아. 숫자 다 풀립니다. 왜냐면 이게 엄밀한 증명이나 함수식이 나오는 유도 과정을 고등학교에 다루지 않고 도구로서만 사용을 해. 확률을 구하는.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거든. 그러면 그게 이번 교육과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계산해 보시고 확률들을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일단 이번 과정의 목표가 되게 된다. 넘어갑니다. 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볼게. 자,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잠깐 설명했었던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 다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놈은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정규 분포 중에서 기준이 되는 스탠데드한 자, 볼게. 자, 우리가 아까 이전에 문제 풀이하면서 무슨 얘기를 잠깐 설명했었냐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저 과정을 뭐라 하냐면 표준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 이제 다시 한번 그 용어들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자,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요 z라는 변수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뭘 한다? 표준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요. 평균 얼마 된다고 아까? 평균 0이 된다 했고 표준 편차와 분산은 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된 표준 분포를 뭘 한다? 정규표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자,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닌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표준화라는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가 된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아래 밑에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자, 밑에 있는 요 놈을 니네가 일단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 우리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입니까? 확률의 합은 항상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있는 이 표들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를 기준으로 여기 표시가 안 되니까 Z라 써주시고 자, 평균 0 기준으로 오른쪽에 어떠한 스몰 z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표가 의미하는 바로 뭐냐면 확률을 구해 놓은 건데 자, 누구부터 누구냐면 0부터 스몰 z까지 자, 요 놈의 넓이에 대한 확률 요거의 넓이이자 자, 확률을 구해 놓은 표가 다음 밑에 있는 표와 일치하게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값들이 의미하는 바보였지만 여기 지금 근데 인쇄가 좀 흐려서 다시 한번 크게 써주면 자, P 확률 변수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스몰 z보다 작거나 같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왼쪽 끝을 0으로 맞춰주셔야 돼. 자, 우리가 상용로그 표 사용할 때도 기억나? 갑자기 또 다른 길로 너무 빠지면 그렇지만 상용로그 표를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 예를 들어 만약에 로그에
갑자기 미안해. 자, 12를 계산하려면 얘를 로그의 1.2 더하기 1로 찢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찾고 1을 더하는 이런 과정 했듯이 이러한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선 반드시 중요한 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끝을 반드시 이렇게 0으로 맞춰주셔야 이 표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 끝이 0으로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이런 놈들을 어떻게 왼쪽 끝이 0인 표준 정규 분포표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자, 요거를 연습해 주시면 놀랍게도 이번 단어는 설명이 끝이에요. 자,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인데 그 함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분포가 정규 분포. 근데 생각해봐. 동북고 애들의 키 평균은 170이고 배제고 애들의 키 평균이 예를 들어 172래.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같은 무대로. 왜 우리 격투기 할 때도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뭐 유도를 잘하고 어떤 애는 태권도 잘하면 같은 룰로 새로 만들어서 경기를 시키듯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같이 비교하거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표준화라는 과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표준화를 한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중이야. 자, 지금부터 요 성질을 사용을 할 거야. 야, Z는 평균이 얼마다? Z는 평균이 0이라고 하는 거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 자, 아까 Z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면 X라는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이 친구를 확률 변수 Z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Z는 평균이 얼마다? 0이라고 하는 거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 자, 평균이 0이 되게끔 만들어준 거니까 Z는 0이라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제 왼쪽 끝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자, 봐봐. 야, 지금 1번이 원하는 건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 확률이야. 야, 적는 것도 중요한데 봐봐. 1번이 원하는 건 Z가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가 될 확률을 지금 이제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왼쪽 끝을 0으로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P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계산할 수 있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른 거지. 얘를 자른 거지.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 확률이었는데 얘를 중간에 딱 잘라서 칼질 한번 싹 해준 거고 그런데 이 함수가 우함수다 보니까 대칭성이다 보니까 요거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 확률이나 0부터 0.5까지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P 0보다 크거나 같고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뭐 오른쪽은 변할 게 없는 게 없죠. 자,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왼쪽 끝이 0으로 통일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 쓰시면 돼. 두 번째. 자, 이번엔 Z가 0.71보다 클 확률이 궁금하대. 자, 살짝 그려주신 다음에 지워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Z가 0.71보다 클 요 부분의 넓이이자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세요. 야, 확률 합은 얼마다? 확률 합은 1이죠. 그럼 센터 기준으로 딱 자르면 왼쪽 0.5 오른쪽 0.5예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0부터 0.7까지 넓이를 빼주시면 돼. 다시 한번 확률의 합은 1인데 반으로 딱 자르면 이쪽 확률 0.5 이쪽 확률 0.5 그럼 0.5에서 0부터 0.7까지의 넓이자 확률을 빼주시면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0.5에서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7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제거해 주시면 된다. 근데 선생님 이거 여기 는 있고 여기 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 Z는 요 한 줄에 대한 넓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뻔은 없는 내용이다. 자, 3번. 자, 3번이 원하는 건 뭐냐면 Z가 마이너스 0.2보다 큰 확률. 자, 3번이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Z가 여기에 마이너스 0.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또 자를 수가 있냐면 P, Z가
마이너스 0.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자, P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요렇게 확률로 식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0 오른쪽의 확률 얘가 0.5라 했고 요거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계산하나 0부터 0.2까지 계산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해? P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2보다 작거나 같으며 요거는 그냥 반토막이니까 0.5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처음엔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는요. 다 그냥 수월하게 계산을 할 거야. 처음이니까. 자, 4번 볼게. 4번은 마이너스 0.4보다 작고 크고 0.4보다 작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4번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마이너스 0.4부터 시작해서 0.4까지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 반으로 접을 수가 있어. 대칭성이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2배의 PZ가 0보다 크거나 0.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괜찮겠니? 마이너스 0.4부터 0.4인데 평균이 0이라는 자, 우함수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죠. 자, 왼쪽 끝을 0으로 만들어주는. 자, 지금 근데 이거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자, 5번은 뭐야? 여기에 0.8이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0.8보다 작거나 같은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현재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0.8보다 작은. 근데 항상 왼쪽 끝은 0이 된댔으니까 이렇게 자르면 돼. 자, 이 친구는요. PZ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 P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주시면 되고 근데 Z가 0보다 작을 확률은 전체 확률의 반토막이니까 이 친구는 0.5 더하기 P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구나. 6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 자, Z는 평균이 0인데 얘가 마이너스 0.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음수 쪽에 있으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마이너스 0.3보다 작을 확률을요 0.3보다 큰 확률로 대신 계산할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PZ가 0.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그래서 0.3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로 대신 계산을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딱 잘라서 0.5인데 딱 잘라서 0.5인데 이거 0.5인데 그럼 0.5에서 0부터 0.3까지의 확률을 뺄 거야.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0.5에서 P 0부터 0.3이 될 때까지 확률이자 넓이를 제거해서 뺄 거야. 자, 마지막 Z가 1보다 크다냐? Z의 절대값보다 크다네. 그럼 마지막 식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1에 자, 바깥쪽에 대한 요 확률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 2배의 P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인 요거 넓이 계산하신 다음에 그거 2배 해줄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0.5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주시면 돼. 이 친구는 2배의 자 0.5에서 P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서 계산을 할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만 일단 좀 정리해 두시고. 자,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니? 음수 쪽에 있는 건 무조건 양쪽으로 넘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X는 0을 기준으로 변차는 0을 기준으로 반드시 잘라가지고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셔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정규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이 된대요. 모르겠지? 뭔 소린지.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일단 설명 한번 해보고 왠지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밑에 있는 개념, 이항분포, 정규분포의 개념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보고 자, 문제풀이를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야, 근데 진짜야. 여기가 사실은 가리키는 입장에서 참 불편한 부분인 게 우리가 왜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었는데 극한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거에 대한 완벽한 증명을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단만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라는 정도로만. 자, 여기 잠깐 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 자, 근데 표준화만 잘 하시면 이 문제가 다 풀리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자, 진입장벽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좀 높아.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겠고. 근데 이건 어떤 수단이야, 수단. 계산기 같은. 확률을 구하는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권을 이용해서 잘 확률만 잘 계산해 주시면 돼.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야, 다음 중 일단 정답은 5번이 아니야. 5번 빼버렸어. 자, 확률 밀도 함수는 뭐라 그랬지?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함수값이 음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함수값이 음수인 건 곤란하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죠. 넓이가 뭐가 되냐면 반드시 1이 돼주셔야 돼요. 넓이가 1. 그럼 일단 이 중에 1번 함수값이 음수일 수 있는 일단 2번은 바로 배제가 되는 거고 꺼져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넓이가 1이 되는 함수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거 넓이 얼마냐? 2예요. 보세요. 자 함수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가 2. 자 함수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가 1. 2분의 1씩 2분의 1씩 되는 1이고 이건 함수로 만들어진 넓이가 이거 뭐 원인데 넓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완벽한 넓이는 파일 텐데 그거의 반토막이니까 이거 넓이는 2분의 파이고 그럼 그 중에 넓이가 1인 함수는 바로 1번만 존재하게 된다. 자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가져야 되는 조건은 이 두 가지다. 메모해 두시고 자 빨리 얘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을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자 근데 일단 정균포는 좀 진하게 해야 돼요. 야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K를 계산해라. 야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X 대신에 2 넣고 3 넣고 4 넣는 거야. 야 문제가 확률 밀도가 아니라 확률 질량 함수여도 X가 2 사이에 있는 2분의 1, 2분의 1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되는 건데 문제가 확률 밀도 함수,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시고 이 범위 안에서 넓이가 1이 되는 그러한 미지수 K를 계산해 주셔야 돼. 자, 볼게. 근데 이 친구는 알겠지만 1컴마를 지나는 기울기가 2K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선생님 1컴마를 지나요. 근데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봐봐. X값 1,0을 지나게 되는데 내가 지금 고려하는 X값의 범위가 2부터 4까지인데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로 내려오게 되면은 확률이 음수가 돼요. 이거 안 되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게 되고 자 확률의 합이자 넓이가 1이 되는다 했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이래. 사각형의 넓이가 1이 되도록 하는 K값을 조사해 주시면 된다. 야 봐봐. 함수에 2 넣잖아. 얘 2K예요. 함수에 4 넣잖아. 얘가 6K예요.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는 얘랑의 평균인 4K에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2를 곱한 거. 요것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K값은 바로 8분의 1이 되게 된다. 자, 확률로서.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면 야 오늘 우리 수업 몇 시에 끝난다고? 그래 5시 15분에 끝나는데 내가 5시 15분에 딱 맞춰서 끝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이유 혹시 알겠어? 농담 아니고 내가 5시 15분에 정확하게 끝낼 수 없는 이유는요 시간이라는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자시계로까지 따져가지고 5시 15분에 끝낼 수 있을까? 네 원자시계 알아? 1초가 혹시 어떻게 정의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1초 세슘 원자가 몇 번 진동하는 거지 이게? 몇 번이지? 그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그 세슘 알아? 세슘 알아 몰라? 그 화학교 중에 CS 세슘 그 세슘이 원자가 진동을 하는데 그게 뭐 1400억 번인가 진동하는 그게 1초의 정이야. 야 CS 세슘 맞지? CS 맞을 거야. 다행 휴. 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봐봐. 저 시계를 봐. 내가 5시 15분에는 못 끝내지만 5시 10분부터 5시 15분 사이에 끝낼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하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특정한 숫자에서의 확률을 논하지 않고 항상 구간으로서의 확률만 계산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K가 8분의 1 구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거 뭐 수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3시하고 4시 사이에 끝낼 확률을 구해라? 그 넓이를 구해주시면 바로 확률을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수단을 확률 밀도 함수다. 자, 다음 문제 보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볼게.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일단 x는 0부터 2까지 취급을 해요. 자, x는 0부터 2까지에 있는 모든 실수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대략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야. 야, 0부터 1까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서 0부터 1까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자, 내려가는 그래프 그리면 폭망이죠. 확률이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자, 근데 우리 또 유식하게 야, 1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 그럼 이 함수가 1을 기준으로 연속인지 확인해 볼까요? 위에 식의 x 대신에 1넣으면 k고요. 밑에 식의 x 대신에 1넣으면 k죠. 그럼 이 함수는 1,k를 기준으로 연속이 되겠네.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연속인 확률 밀도 함수만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는 항상 k라는 값으로 일정한 결과 나오기 때문에 자,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됐나요? 야, 그러면 확률 구해봐 빨리. 아, 목 아파 죽겠어. 야, 이거 1이고 k니까 이거 넓이 2분의 k고 이거 1이고 k니까 이거 넓이 k여서 넓이 k 처음이 2분의 3k인데 호실이 되기 위해선 k값이 3분의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x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확률이자 넓이 x가 2분의 1부터 1까지의 확률이자 넓이를 지금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거 넓이 계산할 수 있겠어? 계산할 수 있겠어?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사대리꼴을 이용하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이 놈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자, 집중해 주세요. 야, 얘가 3분의 2면은 얘는 그거에 반토막인 3분의 1이겠고 얘랑 평균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2분의 1 곱해주시면 사다리꼴 넓이 이용해서 그런 확률이자 넓이가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빨리 정규문 들어가야 되는데 정규문포가 재밌는 건데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함수라 하는 얘기고 자, 4번 문제만 설명하시면 이제 정규문포로 진입을 하게 돼요. 표준화만 잘 해주시면 된다. 자, 연속 확률 함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2분의 a하고 a 사이에 있을 확률. 자, 일단 먼저 넓이 간다. 넓이 간다. 야, 일단은 요 삼각형 넓이는 말이지 2분의 1이랑 a랑 곱한 2분의 a를 반으로 나눈 4분의 a와 여기서까지 길이 1, 높이는 a, 그럼 이 친구 a 해서 넓이 총합이 4분의 5a 근데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a 값은 5분의 4, a 값은 5분의 4.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p x가 5분의 4보다 작거나 같고 그거의 반토막인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지금부터 계산하고 싶고 근데 5분의 2하고 2분의 1하고 누가 커요? 5분의 2하고 2분의 1하고 누가 커요? 5분의 2하고 2분의 1 중에 2분의 1이 크죠? 그래서 되게 애매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5분의 2가 있을 것이고 그죠? 5분의 2가 있을 것이고 자, 얘하고 얘 사이에 5분의 4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텐데 자,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다? 요 도형의 넓이를 지금 현재 계산하고 싶다. 자,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을까? 야, a 값이 아까 5분의 4라 했기 때문에 이거의 기울기가 2분의 1분의 a 이놈의 기울기가 2a예요. 2a. 그럼 이놈의 기울기가 2a란 얘기는 a의 2배인 5분의 8이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고 이 함수의 식이 y는 5분의 8x가 되게 됩니다. 자, 이 함수에 5분의 2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입니까? 여기다 5분의 2. 자, 나 5분의 2 집어넣으시면 요 놈의 길이가 얼마야? 5분의 2였어? 25분의 16. 얘가 25분의 16. 근데 a 값이 5분의 4니까 이 친구는 5분의 4. 5분의 4. 그럼 사대꼴 넓이 구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요 사각형의 넓이 더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자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요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이 좀 더럽긴 한데 자, 지금까지가 일단 확률 밀도함수에 대한 얘기였고 확률 밀도함수는요 넓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 그래서 함수값은 음수가 될 수 없고 확률의 합은 반드시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뭘 하셔야 된다?
넓이를 계산해 주셔야 된다. 요겁니다. 요겁니다. 자, 이제 정규 분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내가 가끔 농담을 해요. 근데 이제 고3 애들이나 이걸 좀 배운 애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묻는데, 선생님이 지금 분필 홀더를 쓰잖아? 근데 이 분필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 분필을 만드는데 반지름이 만약에 규격보다 작잖아.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허당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헐거져가지고. 그럼 이 분필의 두께도 우리 주변에는 일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필의 두께도 정규 분포를 따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 분필이 또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그러면 아내들은 킥킥 웃는데 우린 지금 웃을 수가 없어요. 왜? 정규 분포를 모르니까. 근데 정규 분포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정규 분포라 보시면 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평균과 나누대로 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 된다. 근데 확률은 구하고 싶고, 근데 넓이를 계산하는데 적분은 못하겠고, 그럼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 이 분포표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표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야. 다시 한번 볼게. 예를 들어 9주입에 오늘 수업 끝 나간 애들한테 야, 너 오늘 너 키가 몇이냐 하고 다 물어본 거야. 너무 많아서. 그런 나름대로 9주입에 다니는 애들의 키의 평균도 조사하고 분산도 조사했는데 통계학자가 궁금한 거야. 9주입에 다니는 애들의 한 명을 뽑았는데 걔 키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자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다 표준화해서 확률을 계산해 주는 게 이번 단어의 목적이다. 자, 설명을 해도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보는 게 더 이해는 쉬울 것 같아. 자, 문제부터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말을 들으면 일단 무슨 생각이 드냐면 x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자, x가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는 말을 보시면 정규분포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흔한 변수고 x에 대한 평균이 얼마가 되고 m이 되게 되고 x에 대한 분산이 얼마가 되고 시그마 제곱이 되는, 자, 그 그래프의 모양이 이걸 사람들이 종이라고 한답니다. 종. 우리 뭐 주변에 이렇게 생긴 종은 사실 보이진 않지만 그냥 여기 한 이 정도만 보면 그냥 뭐 종이라 볼 수 있으니까, 자, 종 모양의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까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정규 곡선과 x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자,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의 확률은 1이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니은 볼게. 야,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 x1보다 작을 확률과 x2보다 작을 확률을 뺀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잠깐 봐봐. 예를 들어 서로 다른 x1과 x2 중에 작은 친구를 내가 x1이라 하고 큰 친구를 상대적으로 x2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x2보다 작을 확률에서 x1보다 작을 확률을 빼면 되는데 반대로 지금 현재 빼고 있어요. 부동의 방향 차례 반대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시 한번 볼게. x1과 x2의 사이의 확률인데 뭐에서 뭘 뺐냐면 x1보다 작을 확률에서 x2보다 작은 확률을 빼면 확률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니은에 나와 있는 말은 옳지 못한 이야기가 되겠다. 지금 m보다 큰 확률과 m보다 작은 확률은 0.5 맞죠? 그래프가 m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왼쪽의 확률 0.5, 오른쪽 확률 0.5 그래서 각각 0.5가 되니까 디귿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자, 여기에 A, B, C, D에 그래프가 주어졌어. 근데 각각 서로 다른 집단이야. 여기 잠깐 봐봐. 정규분포를 따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A 학교, B 학교, C 학교, D 학교 학생들의 점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래.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다음 중 평균이 가장 큰 것과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달라. 물어볼게요. 누가 평균이 제일 큽니까? B 학교가 평균이 제일 크죠? 왜냐면 걔네들은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뭐 보니? 여기 보세요. 뭐 봐? 자,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B 학교의 대칭축인 B의 평균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이거죠? 자,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럼 애들이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야? 흩어져 있는 거야? 야, 표준 편차가 크려면 그만큼 많은 편차들이 발생을 해야 되고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되니까
그래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키가 가장 작은 친구. 여기 보니까 A. A하고 C가 좀 약간 박빙인데 하여간 일단 D는 아니고 A하고 C 중에 하나가 돼야 되니까 바로 C가 바로 가장 작은 놈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 근데 C하고 A가 좀 약간 박빙이라 그죠? 뭐 C하고 A가 있었으면 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A가 가장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그만큼 편차가 많이 발생하다는 얘기고 그럼 평균에 그만큼 애들이 모여있지 못하다는 뜻이고 흩어져야 되는 거니까 점점 키는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겠다. 자, 키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자, 7번 갈게요. 자, 그래요. 야, 우리가 쉬는 시간 또 한 번밖에 안 갖고 또 생소한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하느라 니네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가 좀 약간 중요한 거니까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야,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란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구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니네가 알아먹기가 힘들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하냐면 표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제 본론이야, 본론. 오늘 배우는 거 본론입니다. 자,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사용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표준화라는 방법. 자, 우리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이 거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 적어놓고 갈게. 각각의 변수에서 그 집단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행동. 이걸 바로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놈들을 각각 표준화해서 지금부터 그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천천히 봅니다. 자, 지금 우리 근데 그거 알아? 부등식에서 양변에 뭔가를 뺀다 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음수일 수가 없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행동을 하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자, x의 평균이 m이고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곳, 여기는 이곳, 여기는 이곳에서 다 m을 빼고 다 시그마로 나눕니다. 볼게요. 천천히 처음이니까. 자, m 빼기 이 시그마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x에서 시그마를 미쳤냐? m 빼고 시그마로 나누고 오른쪽인 m 더하기 이 시그마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눠도 문제에 주어진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바뀌지가 않고 요거에 대한 확률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눴으니까 가운데는 표준화된 변수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왼쪽 볼게요. 얼마입니까 이거? 자, m하고 마이너스 m 사라지고 이 시그마를 시그마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자, mm 사라지고 이 시그마를 시그마로 나누니까 2가 돼서 요렇게 될 확률이 0.9544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걸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는. 자, 구하고자 하는 거 볼까요? 자, 부등호 방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첫 문제니까 천천히 하는 거야. 다음 문제는 좀 빨리 할게. 야, x에서도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m 더하기 이 시그마에서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보다 요 확률을 지금부터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궁금한 거야. 지금 문제가 궁금한 건. 근데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표준화된 변수 z라고 쓴다며. 그럼 이 친구는 뭐야 이거. 얘랑 얘랑 사라지고 2보다 작으니까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그러니까 요거 주어진 상황에서 요거 구하라는 건데 이거 아까 우리 진도 들어가기 전에 정리했었던 그 내용에서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많이 쉬워요. 자, 봅시다. 자, 표준화된 z는 평균이 항상 0이라는 거에 주의해 주시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걸 분석합니다. 보세요. 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이자 넓이가 0.9544. 집중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9544. 그럼 이거 하나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의 반토막이겠지? 그래서 0.9544를 반으로 나눠주시면 2로 나눠주시면 2로 나눠주시면 2로 나눠주시면 얼마냐면 0.4 그럼 15에 7 7, 2, 14니까 여기 14고 7에 2죠? 맞냐? 0.477이 그 여기 넓이가 0.477이고 여기 넓이도 0.477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거 보세요.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자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는 0.477이 하고 뭐 더하시면 돼? 0.5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0.5에 0.4772를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0.9772. 97.72% 확률이니까. 자, 수단. 계산하는 수단. 7번 문제. 깔끔하게 끝나면 좀 좋은데 지문이 좀 많았던 부분도 좀 있고. 처음 배우는 건데 지문 또 까고 가면 또 애들이 나중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니네 잘못은 아니에요. 야, 갈게. 자, 이제 우리가 왜 상용 로그도 표의 일부가 주어진 것처럼 이 친구도 요의 일부가 주어진 건데, 야, 이 표를 일단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여기는 스몰 z랑 여기는 스몰 z가 같은 z라.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이 줄이 의미하는 바를 선생님 그림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야, 오른쪽에는 어떤 확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쪽은 있잖아. 확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넓이자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z가 0부터 이 왼쪽에 있는 이 숫자까지의 확률. 그래서 이 중간 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표준화된 z가 평균을 0으로 하게 되는데 0부터 1까지인 요 넓이가 0.3413이라는 걸 이 줄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여기는 z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자. 1. 여기는 1을 집어넣어서 그 넓이가 0.3413,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얘는 0부터 0.5까지. 얘는 0부터 1.5까지. 그것들에 대한 확률이 이런 형태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리세요, 이거. 자, 저 표를 일단 니네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줄. 쟤는 0.3413, 0부터 1까지 넓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저 표를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왼쪽 끝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 0을 만든 이유가 다음과 같아.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 물론 시작은 아까부터 했지만. 자, 보세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균포 얘를 따른다는 이 편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그냥 흔한 놈이고, 평균은 50이고, 분산이 4고, 표준 편차가 2인. 그래서 얘를 보면, x에서 50을 빼고 2로 나눠야 표준화가 되겠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야.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니까 50을 빼고 2로 나눠줘야 표준 편차가 되는구나. 이 정도 타이밍에 니네가 선생님 쟤를 왜 50,4라고 쓰면 왜 안 되냐. 사람들이 실수를 하다 보면 말이지, 얘를 보잖아. 그럼 모르고 50을 빼고 4로 나눠서 표준화를 하는 경우에 실수를 많이 본 거야. 이 멍청이들, 이건 분산이니까 루트 씌우고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좀 차라리 이렇게 쓰는 걸 분산 쓰지 말고 그냥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쓰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두면 조금 애들이 덜 실수하지 않을까. 50을 빼고 2로 나누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50,2의 제곱의 형태로 보통 분산을 쓰는 겁니다. 표현 방법을. 자, 가자. 집에 갈까? 야, 보세요. 이 친구 먼저 볼게. 이제 암산 좀 해볼까? 자, P.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50을 빼고 2로 나누면 표준화가 되겠지. 오른쪽 경계 볼게. 대단한 함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세요. 이거 50 빼고 2로 나누면 얼마야? 왜? 50 빼고 2로 나누면 표준화 되니까. 50 빼고 2로 나누면 얼마야? 마이너스 0.5야. 아니지? 50 빼고 2로 나누면 0.5죠, 0.5. 자,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자, 이 친구도 표준화합니다. 자, 이 친구는 P. 가운데 있는 변수가 표준화가 되겠죠. 자, 50 빼고 1로 나누자. 50 빼고 1로 나눠. 50 빼면 마이너스 1. 근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0.5. 이거 50 빼면 마이너스 3.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5. 내가 지금 한 거 이해되겠어? 자, 가자. 자꾸 가자지? 이것도 습관인가? 야, Z는 평균이 0인데?
첫 번째 항이 물어본 건 이거의 0.5 이하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필요한 거야.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거 반 딱 잘라가지고 요거 넓이 0.5지? 요거 넓이 얼마일까? 표 읽어보세요. 얼마입니까? 0.191호지? 0부터 0.5까지 넓이인 이 친구죠. 그래서 여기 바로 0.19159. 그럼 얘랑 더하니까 이거의 값은 바로 0.6915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확률입니다. 누군가 한 명을 뽑았을 때, 자, 뒷부분 보시면 이제 다 어떤 실생활 활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얘는 뭘까? 선생님, 이 친구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 평균이 항상 0인데,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0.5까지 확률이니까,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0.5부터 1.5까지 확률로 대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0부터 1.5까지 넓이에서 0부터 0.5까지 넓이를 날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자, P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날려버리시면 되는 거구나. 얘는 얼마입니까? 제일 밑에 줄인 0.4332. 자, 이 친구는 0부터 0.5까지 확률이니까 0.1915가 바로 내가 원하는 확률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금발. 아까 내가 흰머리라고 하니까 흰머리 하지 말라고. 금발이라 할게, 금발. 금발.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 자, 이제 표를 해석하는 방법은 좀 알았으니까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는 것만 좀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쉬워요. 자, 이 문제가 y라는 변수를 3x 더하기 1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럼 걔를 저 함수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 자, y 대신에 3x 더하기를 대입해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p 3x 더하기 1이 6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고 넘기면 63 나누면 21.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p x가 2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이야기구나. 근데 봤어요, 선생님이. x는요, 정규 분포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래. 그럼 표준화하기 위해선 뭘 빼고 뭘로 나눈다? 뭘 빼고 뭘로 나눈다? 18을 빼고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 친구는 p, 자, 얘는 표준화 될 것이고, 자, 18을 빼고 3으로 나누면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야, 그러면 이제 보자. x축 있고 넘어가고 올라가고 z축인데 평균 항상 0인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하는 거니? 그러면은 0.5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 친구는 0.5에다가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인 0.3413을 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0.8413이 되게 된다. 자,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잘 몰랐는데,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잘 뭔 소린지 모를 수는 있는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익숙해지면은 이 부분은 안 틀려요. 변별력이 없어요. 어렵게 낼 것도 없고 변별력이 좀 없는 부분이라. 자, 이것이 바로 9번 문제였다. 자, 이제 몸이 빌비 꼬이기 시작을 해. 한 10분, 15분 남았기 때문에. 자, 10분 문제 볼게요. 정규분포 20,4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정규분포 12,3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이 둘이 서로 갖기 위한, 자, 여기 잠깐 볼게. 잠깐 내가 배제하고 동문 얘기하니까 우리 학교는 왜 얘기 안 해주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서운해? 우리 문정하고 한빛골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야, 문정고 학생 한 명을 뽑았는데 걔 수학 점수가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랑 얘들이 드는 거야. 한빛고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어. 한 명 뽑았는데 걔 점수가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비교해서 누가 큰지 작은지를 확인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도 너 나름대로 표준화를 하고 나도 나 나름대로 표준화를 하면 같은 무대에 놓고서 그래저래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한 뭔가의 어떤 확률 비교를 하기 위해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해주셔야 된다. 좌변과 우변을 각각 표준화를 해보도록 할게. 자, 위쪽 먼저 볼게요. 자, 선생님, 확률 변수 x는요 20,4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요것도 따른다는 표현, 요거 교과서 나오는 표현 아니지만 이항문자로 쓸게.
그럼 얘는 이항분 정규 분포 자 20,4제곱을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고 싶다면 20을 빼고 4로 나눠줘라. 그럼 y라고 하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라 했으니까 그럼 y란 놈도 정규 분포 12,3제곱을 따르니까 표준화를 하려면 12를 빼고 3으로 나눠서 표준화를 해라. 가겠습니다. 자, 좌변입니다. x에 관한 확률입니다. 집중해 보시고 자, x가 12보다 크거나 같고 2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x에 관한 표준화를 해주셔야 되는데 20을 빼고 4로 나누되 그럼 20 빼면 마이너스 8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표준화 자 20 빼고 4로 나누면 1이 된다. 요것이 바로 좌변을 간다는 정리. 우변 볼게. 자 y가 9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y를 표준화하기 위해선 12를 빼고 3으로 나눠주셔야 돼. 자 12 빼 마3 3으로 나눠 마이너스 1 아 목 아프다 큰일 났다. 자 이 친구 k에서 12를 빼고 3으로 나눈 요 두 개의 확률이 서로 같대. 자 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같을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좌변은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왼쪽에 있는 좌변은 평균 0을 기준으로 좌변 같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확률을 좌변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변은 바로 뭐냐면 야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어떤 숫자까지의 확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같아지려면 당연히 보겠지만 대칭성에 의해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3분의 k 빼기 12가 자 2가 되기 위한 조건은 넘기면 6, 넘기면 18. 그래서 k값은 18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정규분포까지 배웠어도 니네가 이거를 갖다 도대체 어디다 써먹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자 그럼 4가지 문제만 더 하고 찝찝하지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보세요. 야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봐봐 문제 한번. 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통계잖아. 그럼 예를 들어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아이폰하고 또 그 갤럭시하고 막 선호도 조사하고 막 사람들이 여론조사하는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건데 문제 한번 봐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음료수의 용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이 250의 표준 편차팔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왜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놈들은 다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해요. 고3 애들도 한 거기 막 애들 많이 오면 막 25명까지 온단 말이야. 그 내가 막 졸라 열심히 막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숙제 안 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다 열심히 숙제를 하진 않더라고.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 내가 그러지. 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니네들의 어떤 노력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누군가는 좀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올 거고 분명히 누군가는 성적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니네들의 성적이나 노력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냥 흔한 나름대로 다 잘하네 못해 말고 다 잘하면 그건 정규 분포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 우리 애들이 성적 조사했는데 다 100점이야. 그건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그잖아? 물론 다 빵점이도 그건 정규 분포가 아니지만 자 우리도 정규 분포가 되면 안 돼. 알겠지? 다 이렇게 잘하는 친구다. 우리 성적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이렇게 정규표가 아닌 자 이런 형태의 분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가 안 되면 됩니다. 어? 야 봐봐. 근데 웬만하면 정규표를 따른다 이거지. 야 그래서 이렇게 할게. 음료수의 용량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변수니까 내가 얘를 x라고 세팅을 해주시고 아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250의 표준 편차 8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너야 용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 너무 적으면 또 애들이 또 저기서 창렬스럽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용량이 242 이상 262 이하인 음료수만을 적합품으로 돈 주고 파겠다. 그럼 그것이 적합품으로 판정될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자 우리 주변에 일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다고? 음료수의 용량이 242 이상 262 이하일
확률을 구하고 싶고 그러면 표준화해서 통계학자들이 넓이 구해놓은 표 이용해서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번 단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게. 야, 250 빼고 8로 나눠야 돼? 이거 얼마 돼? 니네가 나보다 계산 잘한단 말이야, 빨리. 야, 250 빼고 1로 나누잖아? 8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돼요. 가운데 있는 변수는 표준화가 되겠지? 자, 이게 P. 자, 가운데 있는 표준화 되겠고. 자, 250을 빼고 8로 나누면 마이너스 1. 250 빼면 12인데 12를 8로 나누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라고? 야, Z인데 평균은 0인데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필요로 하니까 어떻게? 자른 다음에 자, P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자, P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데 근데 이 친구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을 0부터 1까지 확률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자, P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면 되니까 1과 1.5의 확률인 얘와 얘를 더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겠구나. 그냥 다음부터는 이거 보시면 그냥 바로 이거 두 개도 더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5면 0 딱 잘라가지고 그 0부터 1까지 넓이랑 0부터 1.5까지 넓이인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다라는 걸 이거를 안 쓰고도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서술형이면 근데 적어주는 게 맞는 거고.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보세요. 어떤 특산품,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있었어. 수확량의 일부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야, 그래도 해외로 수출하면 좀 좋은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과일 3만 개에 무게 평균이 400g에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를 따르게 되는데 이 문제가 오는 건 뭐냐면 무게가 400 이상이고 440 이하인 과일을 선별하여 수출을 한다. 그럼 과연 얘는 몇 개를 수출을 했을까? 우리 많이 보게 되는 경우죠. 자, 갈게. 야, 이놈의 과일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세팅을 해주시고 야, 집중해라 마지막까지. 자, x는요 정규 분포 평균 400에 표준 편차 2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확률이 상대도수랑 똑같은 거 얘기했지? 비율, 상대도수. 이 그룹의 상대도수가 5분의 1이라는 얘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1이라는 얘기고 내가 랜덤하게 한 명을 뽑았을 때 얘가 될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상대도수와 확률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그 무게가 400 이상이고 440 이하인 확률이자 비율을 구해주신 다음에 그럼 전체 개수인 3만 개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400과 440에 있는 물건의 개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야, 그렇다면 말이지. 자, 400을 빼고 20으로 나누는데 이 친구는 그러면 0이 돼버리고 표준화. 자, 400을 빼면 40인데 20으로 나누면 이제는 이 친구가 되니까 자, 이거에 몇 배를 하자? 3만 배를 하자. 3만 배, 3만 배, 3만 배. 자, 0.48. 0.48. 자, 0.48에 3만을 곱해주시면 해외에 수출하는 물건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내용만 남았네요. 자, 13번 이거 좀 중요한데 뭐 지금 이런 표시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커트라인 문제라고 든 게 커트라인. 옛날에 선생님이 그 왜 전성기가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돈 잘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잘 벌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바꾸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에 돈을 좀 많이 벌던 그 시절에 내가 상위한 소득으로 기준, 아니 뭐 물려받은 거 치면 뭐 적지만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버는 돈을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상위 한 몇 프로 정도 버는 걸까 궁금해서 이제 그 구세청이 아니라 그 통계청 가서 이제 상위 그 퍼센트별로 수익 금액을 봤어요. 그냥 몇 프로인지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 근데 다른 데 나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왜 스카이캐슬이나 이런 드라마도 보면 있지만 상위
상위 몇 프로 안에 들기 위해선 과연 어느 그 등급 컷 위주로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소득성이 뭐 10% 안에 들려면 1년에 얼마 벌어야 돼? 뭐 상위 20% 안에 들려면 1년에 얼마 벌어야 돼? 이런 커트라인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구하게 되는데 실제로 또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그런 커트라인들을 계산을 하더라. 갑니다. 야, 신입사원 300명인데 이 중에서 상위 36명에게 해외 연수가 뭡니까? 여행이죠. 그죠? 해외여행을 보내준대요. 그러기 위해선 과연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점수를 조사해보니 그 사람들의 점수 X는 정규 분포 83에 표준 편차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상위 몇 프로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 야, 300명 중에서 상위 36명이면 보세요. 분모문자 3으로 나눠서 100분의 얼마다? 10이기 때문에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상위 12%, 상위 0.12 안에 드는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된다? 커트라인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얘를 넘으면 여행 가는 거고 이거 안 되면 그냥 일만 하는 거고. 오케이? 요게 과연 궁금하다. 표준화된 놈일 텐데. 자, 그러기 위한 점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일단 이해는 돼? 자, 300명 중에 36명 상위 12%. 그래서 꼭대기에서부터 0.12가 되는 자, 요거는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갑니다요. 네가 궁금한 커트라인을요. 표준화한 게 이거야. 근데 여기 넓이가 0.2면 물어볼게. 여기 넓이 얼마야? 자, 딱 잘라서 이거 왼쪽 0.5, 오른쪽 0.5니까 그럼 여기 넓이 얼마? 0.38이죠. 근데 어디까지 넓이가 0.38이다? 1.2까지 넓이 1.2니까 요게 바로 1.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1.2가 아니에요. 표준화한 게 1점인 거니까. 네가 구하고 싶은 그 커트라인을 평균 83점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놈이 그것이 1.2점이다. 넘기면 6, 넘기면 89. 그래서 최소 89점은 맞아줘야지만이 상위 12% 안에 들게 되게 되는 거야. 수능 커트라인 이렇게 합니다. 상위 4%,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4%를 자르는 게 아니라 애들의 평균 조사하고 애들의 표준 조사해서 상위 4% 안에 들기 위한 점수를 조사를 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학교 정도는 등수 세워도 되잖아. 근데 이게 전국에 60만 명 등수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냥 평균 분산 구하고 이렇게 등급의 커트라인을 실제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 자, 라스트 한 문제입니다. 미안해요. 우리 지수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수. 그 핸드폰 이거 시계 핸드폰 사줬는데 이제 문자를 했어. 오빠. 아빠. 아빠 모르고 잘못 말했어. 아빠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나? 이게 뭔 소리지? 근데 문맥은 잘 맞지 않지만 그러니까 빨리 끝나냐를 물어보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놀아달라 이거지 뭐. 이거 일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이제 뭐만 하고 있으면 전화 오겠구만. 전화 오겠어. 야, 여기는 여러 가지 확률 중에서 대서관계 확인하려는 거니까 이 확률만 빨리 계산을 할게. 보세요. 야, X는 이런 분포를 따르고 Y는 좀 달라. 자, Y는 지금 현재 평균이 2면서 표준편차 1인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계산할 때 A는 X를 가지고 표준을 해주셔야 되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Y에 대한 확률이니까 Y라는 변수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먼저 A를 볼게. 표준화 할 거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표준화가 됩니다. 근데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2다 보니까 평균 1 빼면 0이고 나눠봐야 어차피 0. 그럼 오른쪽은 평균 1 빼고 4. 표준 편차 2로 나누면 2. 그래서 A는 바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0부터 2까지 확률인 걸 계산해놨어. 두 번째 볼게. 자, B 갑니다. 자, 평균이 2를 빼고요. 표준 편차가 나눌 게 없어. 그러니까 2만 빼면 바로 끝나는 거야. 저거 2 빼잖아? 그럼 B는 P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얼마인지 몰라요. C 갑니다. 2 빼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2 빼요. 1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하고 누가 같은지 자 볼게. 자,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확률들이 구간들이 다 길이가 2야. 자,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에 대한 그림에서 자, 그럼 이 중에 누가 확률이 제일 클까요? C겠지. 왜냐면 같은 구간이라도 여기 보세요. 평균에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그 넓이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이 확률이 얘가 1등이겠고, 그죠? 근데 얘는 평균에서 많이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까지니까 얘가 바로 꼴등이겠고, 어정쩡하게 떨어진 0부터 2까지 또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확률은 그 둘의 사이쯤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평균에 많이 모일수록 평균은 점점 커지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무리 좀 못 져서 하긴 하지만 자, 진도 나간 부분까지 유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의 의미를 한번 그냥 볼게. 직관적으로 그냥 이것이 뭘 원하는 것인가. 자, 일단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자, 이항분포의 b는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반복의 b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지금 일단 이 밑에 있는 이런 표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럼 x가 일단 이항분포 100,5분의 1을 따른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냐? 0, 1, 에서 100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근데 이렇게 해서 x가 예를 들어 2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독립시행 통해서 100번 중에 2번 일어났습니다. 5분의 1의 확률로 2번 일어나고 5분의 4의 확률로 나머지 98번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x가 2가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x가 24 이상일 확률을 계산해 달래. 말이 됩니까? 여기에 x값이 24가 있겠지?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도 존재를 하겠지? 근데 이 윗부분에 있는 이 모든 확률들을 더해라? 그럼 이렇게 생긴 거 한 70개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게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면 이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자, 시행 횟수하고 확률 곱해주면 자, 평균은 20이고 자, 분산은 내가 지금 간 구간 평균에 6건의 확률인 5분의 4를 곱해주시면 자, 4제곱이 바로 분산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시행 횟수가 적당히 많으면, 근데 그 적당이라는 표현들은 사실 굳이 구체적으로 조건을 경계를 두진 않아. 시행 횟수가 좀 많이 반복이 되면 자, 이러한 x는 이항분포를 따를 뿐만 아니라 자, 평균과 분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x는 이항분포 20,4의 제곱도 따르게 되더라.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 20,4의 제곱도 이렇게 따르게 되더라. 근데 여기서 니네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 얘기고 요거는 정규분포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은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률들을 표시할 때 막대가 몇 개 없으면 이렇게 디지털 개념으로 설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송파구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의 모든 키를 막대 그래프로 한 몇천 개를 나열하다 보면 그것이 거의 곡선의 그래프와 오차들이 거의 생기지 않으니까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n값이 커지면 자, 이렇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오차들은 거의 사라지게 되니까 얘로 계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은 특별히 정해지 않고 그냥 뭐 20, 30번 이상 했다 하면 오차는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 그러면 이 문제가 궁금한 이놈은 표준화를 통해서 자, 평균인 20을 빼고 표준 편차 1로 나눠주시면 바로 P,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 0.5에서 P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 이 친구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다. 자, 0.5에서 요거 제거해 주시면 0.1587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근데 네가 지금 구한 게 뭔지를 확인해야 돼. 여기는 이런 확률들의 합을 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그마를 이용해서 핫하게 얼마 전에 배웠던 시그마를 이용해서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뭐였는지를 표시해 주도록 할게. 자, 시그마 K는 24부터 100이 될 때까지 자, 100번 중에 K번 일어났습니다. 5분의 1의 확률로 K번 일어나고 5분의 4의 확률로 100-K번 함. 자, 네가 지금 계산한 건 바로 얘를 계산한 거다. 왜냐면 문제에서 갑자기 얘를 계산하세요 라고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구한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같이 메모해 주세요.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껌입니다.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다양한 값들이 가능하고 이 문제가 원했던 건 24 이상이던 이 확률을 계산하는데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게 같은 짓을 반복을 하고 있는 이항분포인데 나름대로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행 횟수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률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됐고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통해서 확률을 쉽게 계산했는데 사실은 이런 계산을 우리가 한 거였다. 그러니까 이거의 근사값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얘하고의 오차는 원주율 3.14, 파이를 3.14로 보는 것보다 더 근사한 근사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15번이었습니다. 뒤에 다 이걸로 푸는 거야. 자, 그럼 16번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조합 지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꼬라지를 봐서는 이건 독립시행. 그래서 먼저 확률 질량 함수의 형태를 보시고 요 x의 위치를 보시고 4분의 3이 아닌 4분의 1이 일어날 확률이구나. 그래서 x는 반복했구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48. 얼마의 확률은? 4분의 1인 확률을 48번 반복한 상이구나라는 요거를 보시고 이렇게 이항분포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자,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x에 대한 평균 2x 계산해 주시면 48과 4분의 1을 곱한 12 그럼 분산 구하시면 네가 방금 구한 평균에다가 6건의 확률인 4분의 3을 곱해 주시니까 자 3제곱이 바로 분산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오케이? 자, 근데 궁금한 게 뭡니까? 요거예요. 표준화를 하셔야 돼요. 평균이 12 빼고 표준편차 3으로 나눕니다. 자, 12를 빼고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자, 12를 빼고 3으로 나누면 1. 그래서 표준화된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요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 그럼 반으로 접어주시면 자, pz가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2배를 계산하시면 되니까 이건 왜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거에 2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0.6826이 정답이 되겠죠. 괜히 뭐 헷갈리게 하려고 주어진 거지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죠. 완전 쉽죠? 자,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봐셔야 돼. 이게 통계에서 지금 하고 싶은데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걸 보시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세요. 야, 어느 해 봄에 5일에 한 번꼴로 황사가 불어온다. 우린 5일에 요즘엔 4일꼴이죠 거의. 자, 어느 해 봄에는 5일에 한 번꼴로 황사가 불어왔는데 이 해 봄날 100일 없어요. 요즘에는 겨울 지나면 바로 여름이죠. 자, 봄날 100일 중에 황사가 불어온 날, 자, 황사가 불어온 날 수를 x라고 잡고 시작할게. 야, 황사가 100번을 반복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5번에 한 번꼴이니까 5분의 1인 부포를 따르게 돼? 또 쉽네? 그럼 x의 평균은 얘와 얘를 곱한 20. 그럼 분산은 내가 궁금한 20에다가 6건의 확률인 5분의 4를 곱하니까 4제곱이 되고 그래서 x는 이항분포뿐만 아니라 정규분포인 20,4제곱을 따르게 되고 근데 궁금한 건 그 불어온 날짜가 12일 이상 x가 12일 이상 자 24일 이하일 확률을 계산해달라. 끝났죠? 자, 평균은 20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마이너스 2. 자, 평균은 20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1. 저희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확률. 자, 표준화된 확률 변수는 항상 평균이 0인데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될 확률인 자, 요 부분의 확률들을 계산해 달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확률인 이 친구하고 자, 0부터 2까지 확률인 이 친구하고 두 개 더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 17번이었습니다. 됐나? 건이 지난번에 이거 봤어? 그래서 딴 거 영상을? 동영상으로 아, 보긴 봤어? 네. 그래 알겠어. 자, 18 아니 이 앞에 거 정규분포는 네. 본 거지? 오케이. 왜냐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통계적 추정이요. 정규분포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제들은 했지. 했을 거야. 반 끝나기 전에 실검사 한번 해 내가. 자, 가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 제품의 불량률이 2%인데 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 2,500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x를 한다면 x가 저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또 이항분포입니다. 반복을 했어. 야,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불량품의 개수를 한 거야. 자,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하면 x는 이항분포 2,500개를 만들었고 불량률이 50분의 1이래요. 그래서 불량품은 평균적으로
얘랑 한 00약분되고 5되니까 자 50개고 자 분산은요. 네가 구한 평균에다가 6건의 확률인 50분의 49를 곱해주니까 자 7제곱이 돼서 x는 이항분포를 따르지만 자 정규 분포 이거 진짜 니네 엄청 많이 하게 맨날 자 50,7제곱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거를 표준하기 위해서 50을 빼고 7로 나눠주시면 자 P A에서 50을 빼고 7로 나누고 Z 자 50을 빼고 7로 나누면 이 친구가 1이 되게 될 텐데 자 요 넓이가 0. 얼마다? 68, 26이 되더라. 근데 0부터 1까지 넓이가 0.3413인데 정확하게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 넘기고 해서시면 A 값 나오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많이 쉽네요.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그래서 뭐 이거 책만 보고도 풀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